스탠리가 세상을 피하는 만큼 고든 콜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의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대학이 초청한 작가나 지식인이 도시에 와 있을 때면 관례적으로 8명에서 10명쯤이 참석하는 저녁 모임을 마련했다. 이런 저녁 식사 모임은 20년 동안 계속됐다. 늘 참석하는 커플이 한두 쌍 있었고, 두세 번에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5~6명쯤 됐다. 남자들은 대부분 영문과 교수였고 여자들은 대부분 교수 부인이었다. 모이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40살에서 60살에 걸쳐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교양이 있다고 일컬어질 만했다. 식탁에서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은 환영받지 못했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루한 일로 여겨졌다. 난 사람들이 슬쩍 언급하기 위해 화제를 꺼낼 뿐 그 화제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주요 뉴스들에 대해 3분쯤 이야기한 다음 유럽 여행에 7분, 금요일 밤의 콘서트에 2분을 할애하는 시기였다. 부동산 이야기는 좋기 10분이나 15분쯤 이어지는 일이 잦았고 세금이나 아이들 교육비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책이 화제로 거론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학생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든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의자를 뒤로 빼주고 요리를 건네주고 음료수 잔을 채워주며 손님들을 배려하는 그의 매너는 한결같이 다정했다. 식탁에 앉은 누군가가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고든은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이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미소를 풀지 않아 난 그의 미소가 꾸며낸 것임을 알아보곤 했다. 그는 이야기 중간에 듣기를 멈춘 것이었다. 그의 정중함은 그야말로 무관심한 사람의 정중함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공간에서 나보다 더한 이방인이었다. 고든의 집 거실 벽난로 위 선반에는 가죽장정인 발자크의 책들이 일렬로 꽂혀 있었다. 한 번은 그 중에서 사촌 베트를 꺼내 책장을 넘겨보다가 근사하게 낡은 페이지들과 책장의 여백에 적힌 흡입력 있는 통찰에 나도 모르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다. 그 책 자체가 사랑의 행위였다. 이게 우리 단둘이 학교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눴던 고든의 모습. 문학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자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기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런 고든은 모습을 감췄고 그 자리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정중함을 지닌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식탁에서 가면을 쓴 고든의 얼굴을 지켜볼 때면 난 종종 그가 그 순간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난 그가 어디에도 없고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자기 집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고든 콜은 어둠 속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옆에 기운 없이 앉아있는 스탠리 멀린에 대응하는 존재였다. 이윽고 두 사람은 내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내 마음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고독에 애워싸인 채 홀로 앉아 있었다. 그 고독은 도시의 조용한 거리들을 따라 펼쳐지다가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엉망으로 방치된 앞들이 있는 변두리 동네까지 닿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곳까지 말이다. 내 안에서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물결이 솟아오르곤 했다. 여기 그들이 있었다. 이 조그맣고 빈틈없는 세계에 함께 던져져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종류의 대화를 갈망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각자의 모멸감과 마음의 상처 속에 갇힌 채로 그 순간 삶의 보잘것없음이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그 사실이 주는 충격은 거대하게, 그 결과는 불가피하게 느껴졌다. 내가 스털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바서미언이라는 이름의 역사학 교수가 구속되었다. 윌러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역사학 교수의 차 타이어를 칼로 긋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그 사건은 지역 신문에 실렸다. 기사에서 기억에 남는 세부사항이 있다면
바서미언과 윌러스타인이 15년 전에 어떤 가치관을 두고 다투었다는 것이었다. 두 남자는 몇 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몇 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 문장을 바라본 일이 기억난다. 이렇게 생각한 일도 기억난다. 그 시간 동안 윌러스타인은 지난 일을 곱씹는 바서미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거라고.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같은 방에 앉아 있거나 교수 회관에서 서로의 테이블을 스치고 지나가는 날마다 골마버린 상처의 원인으로 감각되면서 나는 뉴욕에 무시무시할 만큼 병적인 측면에서는 익숙해졌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체오프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호의적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분위기에 영혼이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그 훼손이 그들 내면의 풍경을 채우게 되었다. 다시금 내 안에서 당혹감이 일어났다. 그렇게 지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괴상한 행동을 할 만큼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다니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긴 힘든 일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스털링에서 함께 강의를 하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았다. 나를 서술자로 그들을 캐릭터로 바꿔놓았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그 한쪽에 내가, 다른 쪽에 그들이 있을 거라고 느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결코 있을 수 없었다. 그 상황은 정말로 체오프적이었다. 제6병동에 나오는 그 자신이 수감된 다음에야 마침내 감금이라는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의사처럼. 바로 다음번이 내 차례였다.